네, 반갑습니다. 명인학원에서 경신고랑 용문고 수업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휴인데, 그쵸? 오늘 금요일 연휴의 시작인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경신고 친구들이 아마 어제 시험이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머님들 명부를 좀 봤어요. 봤는데 재원생이 지금 6분의 어머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확인했을 때 하진이 어머님 또 어디 계시죠? 하진이.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웅이 어머님도 잠깐 나가셨어요? 굳이 들을 필요가 없으셔서 100점이어서. 네. 진웅이 어머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환이 어머님도 또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핏 기억나는 윤서 어머님. 그리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유는, 보통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이 오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을 잘 본 아이의 어머님은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생각보다 못 본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까봐.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그 경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신 2학년도 하고 3학년도 하고, 그 다음 용문도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하고, 목동에서 이제 양천고등학교도 하고 시대인재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긴 거와 다르게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험지도 분석하고 싶고 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그다음 기말고사 어떻게 또 대비를 제가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오늘 지금 딱 오후 4시 기준 이제 경신 1, 2학년 실적이에요. 그래서 1학년이 지금 만점자가 한 3명 정도, 서답형까지 포함해서. 근데 아직 서답형이 채점이 안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채점이 거의 다 돼서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제 전교에 만점이 한 3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재경이 어머니 안 오셨죠? 네, 재경이란 친구하고 저기 어머님 계신데 진웅이가 지금 10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100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 5명 중에 4명이 지금 만점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점이 이제 서답형을 이제 학교에서 좀 만점 처리를 해주면, 이제 감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면은 좀 더 늘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현재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번 설명에도 오셨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경신고를 나왔고, 이 동네에서 이제 초중고를 다 나왔는데, 제가 매번 이제 강조드리는 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무래도 경신고를 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실적도 기분 탓인지 더 좋고, 그 다음에 저도 또 애정이 많이 가는 것도 또 있습니다. 제 후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번 시험 기간이. 왜 스트레스였냐면, 어머님들도 일부 아시겠지만, 저는 매년 이제 리뉴얼도 하고 교재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시스템이나 관리나 어머님들의 니즈를 좀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못 따라와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숙제도 거의 한 3주 차부터 아이들이 밀리기 시작하고, 클리닉도 제가 열정적으로 금토일을 다 투자를 해서 하는데도 아이들이 잘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제 열정을 많이 못 따라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면, 그러면 이제 열정이 애들이 많이 안 따라왔을 때,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성적을 올릴까? 결국에는 이제 수업만 들어도 점수가 나오게. 두 번째는 과제와 콘텐츠로 진짜 최적화를 시켜서 진짜 가성비 효율로 가야 되는 그 고민.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었고, 그래서 과연 아이들이 잘 나올까? 근데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노력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애들이 잘 나왔고, 2학년도 잘 나왔고, 3학년도 잘 나왔고, 그래서 스트레스에 비례하나 싶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좀 좋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서 요건 제 간단한 양력이고요.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부터 이제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 어머님들한테 크게 영향력이 없겠지만은
이제 이번에 국어 교과서가 2022학년도 개정이 돼서 기존에 쓰던 자료를 아무것도 못 씁니다, 제가. 그래서 지학사 출판사로 이제 개정이 돼서 그 교과서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학교 선생님들마저도 이제 기존 기출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새로 이제 도입된 교과서로 학교에서 진행을 하셨고, 작년까지는 이제 3월학평 모의고사, 아이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이제 시험 때 활용을 하셨는데, 이제 좀 이슈가 좀 생겨가지고 경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이슈가 생겨서 이제 그 3월학평을 출제하지 않으시고, 재작년에 이제 경향대로 부교재 올림포스라는, 물론 저도 경시고 다닐 때 이 올림포스, 네, 그 교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졸업한 지. 네. 어쨌든 요것도 개정이 됐어요. 요것도 교과서랑 같이 개정이 돼서 기존의 올림포스랑은 또 교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민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그랬고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학교에서 이 교과서는 되게 수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부교재는 범위가 상당한데, 네, 수업을 30%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 네, 전 다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1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이번 시험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했고, 그래서 먼저 이제 교과서에서 19문항이 나왔고, 그다음 부교재 아까 올림포스 있죠. 거기서 10문항이 나왔고, 총 29문항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에 4문항 교과서에서도 나왔고, 이건 룰이죠. 거의 웬만하면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에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도 출제가 됐지만, 네, 재작년처럼 독서도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독서도 부교재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교과서에서 문학 파트, 문법 파트, 화법 파트, 그 다음에 문학 파트, 그 다음에 독서 파트. 그러니까 국어의 작문 빼고는 전반적인 영역을 다 출제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같이 공부하는 약간 그런 취지로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하셨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수업을 많이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하셨다라는 점이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제가 아무래도 약간 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작품을 다 써놨어요. 만만치 않죠.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의 분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화법입니다. 이 화법 같은 경우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수업을 학교에서 듣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화법, 대화의 원리, 요령의 경률, 네, 찬동의 경률, 그런 게 있어요. 화법에. 근데 아이들이 어려워할 법해요. 근데 그게 이번에 서답형으로 나왔고, 저는 그거 나올 것 같아서 서답형 콘텐츠를 드렸어요. 이미 2주 전에 드렸어요. 그리고 답까지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그냥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부교재인데요. 부교재를 보시면 제가 노란 색깔로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놨어요.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지금 4작품 빼고 다 출제됐어요. 네, 그래서 양이 만만치 않았죠. 시조도 나왔고, 고전소설도 나왔고, 그 다음 현대시도 나왔고, 독서도 나왔고, 전반적인 영역이 다 출제가 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업을 여기서 한 30% 정도만 진행을 하셨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근데 또 그럼 저는 학원을 안 다니는데 그럼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네, 다니면 좋죠. 네, 다니면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매번 이제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굳이 왜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비행기죠. 근데 제일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우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사교육에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학원을 무조건 다니라고 지금 영업하는 거냐?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혼자 공부하실 때 팁을 좀 드리면, 부교재의 원래 문항을 활용을 했던 문제도 있었어요.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좀 협소하고 시간이 좀 얼마 없고, 제가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저도 역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제가 다 분석은 하진 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교재는 그 부교재에 있는 원래 문제만 풀어도 50%는 맞힐 수 있었어요. 답도 똑같았어요. 근데 제 재원생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답도 똑같이 나왔고 제가 분명히 문제 풀어줬거든요. 틀렸어요. 근데 그 부교재에 있는 문제 답이 아예 똑같이 나왔는데
네, 그냥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네, 욕심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총평을 말씀드리면 총 29문항이 나왔고, 선택형이 25문항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4문항이 나왔고, 교과서에서 19문항, 부교재에서 10문항. 그래서 부교재도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거, 35% 정도니까. 그리고 문법 10문항, 문학 7, 그 다음에 이제 화법 2문항이 나왔는데, 역시나 경시는 예전보단 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문법이 좀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하지 잘 못하면요, 진짜 점수 따기가 쉽지 않고, 일부 제 재원생들 중에서도 이 문법 때문에 이번에 너무 힘들어했고 점수도 힘들게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 미리미리 하라고 했는데 문법은 벼락이 안 돼요. 독서는 되는데 문법 수학 같거든요.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그 개념 공부한다고 다음날 그 문제를 다 맞히지 않잖아요. 문법 똑같거든요. 미리미리 해야 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말에도 아마 문법이 나올 겁니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 분석은 못했지만 이번 시험에 진짜 영향력이 있었고, 제가 여태까지 지금 등급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작년까지는 등급제, 9등급제여서 그 등급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저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등급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네, 2등급까지 1등급이 처리되기 때문에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석차랑요, 원점수가 중요해요. 특히 석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교 10등 안에 드냐 15등 안에 드냐 요 싸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등급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요게 등급은 아니지만 아마 전교 석차를 가르는 약간 서답형이에요. 아이들이 요 서답형 자체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 요 서답형 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미 2주 전에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요게 이제 교과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교과서 학습활동이랑 묶어가지고 서답형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형식을 똑같이 해서 아이들이 5번씩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답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아요. 그냥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냥 5번씩 연습하라고 이미 2주 전에 줬어요. 근데 그 서답형 대비하는 콘텐츠를 2주 전에 줬는데 과제를 제가 2차 검사까지 했는데도 반도 안 해왔어요. 미치는 거죠. 한 번만 풀어봤으면 맞는데, 이게 근데 이번에 전교석차 가르는 변별력 서답형 1번이었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화의 원리라고 해서 요령의 경률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도 했고요. 요게 서답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시랑 사례랑 정답까지 해갖고 아이들 연습할 수 있게 써놨거든요. 5번씩 또 연습할 수 있게. 그대로 나왔어요. 네, 요 2문제가 이번에 아마 전교 등수를 가르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서 애들이 감점을 받으면 팍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객관식 만점이라고 했던 친구가 서답형이 깎여갖고 선생님 만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 많은 문제 중에 제가 한 요 2문제 정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진짜 다 밥상까지 차려주고 수저까지 입에 다 먹여주는데도 못 삼키네요. 제가 그럼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지, 이유식처럼. 그쵸? 마음이 진짜 저도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똑같은 강사와 똑같은 수업과 똑같은 과제와 똑같은 콘텐츠를 주는데 왜 거기서 전교 1등이 나오고 왜 거기서 80점대, 90점대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아이들 분포고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야 아이들이 이제 점수가 좀 나오고 해서 이제 합산이 좀 되면은 아마 2025학년도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면 어머님들 편으로 다시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드렸는지 뭐 문자를 많이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문자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그래서 그리고 기말고사도 특이사항은 많이 없고요. 원래 특이사항을 좀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열정이 너무 과했나, 숙제를 줄일까, 과제를 줄일까, 콘텐츠를 좀 줄일까, 클리닉을 좀 덜 부를까, 이런 고민을 했고 설명회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점수가. 네, 그냥 이대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도 교재고요. 과제집이고요. 네, 과제집이고, 네. 이 얘기를, 원래 이제 과제집에, 잡수랑 평가 문제집이 나가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구매를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요즘 경기가 힘드니까 책값이라도 제가 좀 세이브를 또 시켜드리고 싶어서. 자,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은 아마 직전 데뷔 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미 요것도 일주일 전에 줬어요. 전날 안 주고 일주일 전에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예습해라.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출모음집인데 사실 기출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왜 의미가 없냐면 이제 출판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6개년, 7개년 기출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몇 개 정도 쓸 수 있었어요. 봄봄. 봄봄이란 작품은 예전에 경신고에 작년까지 쓰던 해냄 출판사에서 있던 작품이고 실제로 거기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걸 풀렸어요, 저는 2주 전에. 2주 전에 풀렸고, 그리고 문법은요,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맥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도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법도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풀었고, 경신은 아마 어머님들 뭐 얘기 들으셨겠지만 문법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제 본 수업도 모자라서 제 문법 특강을 따로 여름 겨울마다 하는데, 네, 그때 이제 하는 거를 무료로 아이들한테 의문 파트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영상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게 하고 해서 문법 영상도 1차 제공하고 2차까지 제공했어요. 네, 그래서 문법을 거의 수업을 한 3번 듣는 효과? 그 정도까지 제공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또 이겁니다. 네, 연계작품인데 이번에도 좀 느꼈는데 연계작품이 한 작품 나왔어요. 한 작품이 나와서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경신고는 매번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안 나갔어요, 굳이. 네, 이 연계작품을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 피지컬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래 제 취지는 이제 교과서가 이제 동일했다라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출제됐던 것들 한 5개년, 6개년 동안 예를 들어서 봄봄이라 치면은 봄봄이 경신고에서 5개년에서 6개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됐던 거를 미리 풀게 하는 거예요, 수업 전에. 본인 실력으로.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와닿는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한적이긴 하나 제가 활용을 아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답형급 한항, 이게 이제 제일 제가 밀고 있는 콘텐츠고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제일 만족해하고 이거 빨리 달라고. 근데 빨리 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그렇죠. 2학년도 이번에 다 적중했습니다. 2학년도. 네, 그래서 이게 서답형 대비 자료고요. 끝나지 않아요. 너무 많죠. 복수 테스트 당연히 봐야죠. 오답까지 완벽하게 검사합니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클리닉도 해야죠. 네, 클리닉도 아이들 부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불러서. 경신고는 좀 야자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가 최대한 부르려고 하고 있고요. 기말에는 더 심하게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그 수학은 어머님들이 오답 노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알고 계셔요, 다. 근데 국어는 오답 노트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답해야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 강사 10년 넘게 하는데 오답을 시켜도 하는 애들이 한 100명 중에 2명, 1명? 밖에 없어요. 그럼 뭐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거를 다 만들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건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타협을 본 거예요. 제 수강생 아이들 중에 일주일에 과제와 복수 테스트랑 모든 콘텐츠를 합쳐가지고 네, 가장 많이 아이들이 틀렸던 탑3를 뽑아요. 많게는 탑5까지 뽑아서 주차별로 뽑아요. 그럼 주차별로 5문항에서 많게는 10문항이 나와요. 그게 5주에서 8주 정도 되면 40문항이 나와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왜 틀렸는지, 어떤 함정에서 실수를 했는지,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해결, 솔루션까지 해서 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요. 이것까지 2주 전에 제공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자료는 계속 제가 2주라고 강조를 하지만 제 모든 콘텐츠는 다 시험 2주 전에 배부가 완료가 돼요, 사실은. 네. 제 이제 관리고요.
그래서 뭐 서답형 관리, 오답 노트, 그 다음에 뭐 제가 주중에 비대면으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랑 소통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대면 클리닉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복습 영상도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것들. 정신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는 제가 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네, 진행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질의응답 제가 직접 받아주고 있고 아이들이 일주일에 저랑 많이 못 만나니까 제가 밀착 관리를 그래도 비대면으로도 한 명 한 명 다 직접 이렇게 답변을 제가 이해될 때까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네, 제가 작년부터 이제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별로 아이들 개개인별로 과제 현황이 실시간 시트예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를 낼 때까지 집요하게 검사합니다. 저도 관리를 하고 조교쌤들도 한 명 한 명 달려붙어갖고 너 저번 주에 이거 안 한 거 가져와. 전날 이미 문자와 카톡을 다 보내놓습니다. 근데 한 6주차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많이 밀렸는지 쉽진 않아요.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간표는 뭐 기존과 동일하고요. 연휴 끝나고 원래 한 주 쉬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려고요. 왜냐면 6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6월 4일날 보죠. 이번에 선거 때문에 미뤄져서 6월 4일날 모의고사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의고사 대비도 저는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문자 받아보셨겠지만 그리고 6월 3일날요. 분필이 없구나. 6월 3일날 네, 6월 3일날 여기 학원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네, 모의고사 대비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고1, 고2 대상으로 6월 모의고사 대비 특강을 해서 네, 아침에 와서 80문제 동일하게 풀고요.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하고요. 시험 당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실전 행동 강령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1 친구들은 더더욱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고1은 저희 이제 회사죠. 제 회사의 다른 선생님이 이제 고1은 수업을 하시고 제가 하진 않아요. 저는 고1을 이번에 맡았기 때문에. 근데 그 송현정 선생님이 아마 진행하실 건데 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진 않더라도 아이들 좀 요때 한번 불러 주셔가지고 네,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요때 와서 특히 1학년 아이들은 모의고사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수업도 듣고 그래서 무료 특강이면 너무나 좋은데 아시겠지만 무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거는 데스크에 한번 네, 문의를 하셔가지고 교재비랑 다 포함해서 최대한 네, 저렴하게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요 특강을 안 들어도 제가 이제 본 수업 때도 모의고사 대비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 준비는 하는데 아무래도 실전 80분 재고 풀고 실전 이제 분위기에서 한번 훈련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이 좀 있었으면 이번에 좀 설명회 날짜가 좀 촉박해가지고 제가 또 더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어머님들 많이 그래도 네, 정보를 얻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데스크에 제 번호를 물어보시고 네, 아니면 여기 거의 재원생 어머님들이시니까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또 상담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정재민이었습니다.